네, 4월 28일이고요. 이제 HTML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영역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나눠진 영역 안에 컨텐츠를 채워 넣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를 집어넣는 것, 제일 기본적인 텍스트겠죠. 다음에 목록이나 표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미디어 혹은 링크, 사운드나 동영상 같은 걸 넣는 방법하고요. 링크. 마지막으로 사용자한테 직접 뭔가 입력을 받는 요소인데, 요 입력받는 요소 부분 교환이 좀 업데이트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업데이트한 파일을 다시 한번 배포할게요. 자, 실습 폴더 상으로는 세 번째 폴더입니다. 자, 텍스트 관련 요소는요,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문단 요소는 고유의 내부와 외부 여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태그 종류마다 다르고요. 여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소를 배치할 때 그 고유한 여백 값을 다 계산을 하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거든요. 보통은 이 고유한 여백을요, 나중에 이제 CSS를 사용했을 때 다 0으로 리셋을 시키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계산이 좀 편해지니까. 자, 문단 요소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이 외부 여백만큼 서로 떨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자, 문단 안에 문단이 또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문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단 안에는 문장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문단 요소는 같은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문단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작성한다고 해서 만약에 문단 안에 문단을 넣는다고 해서 웹브라우저가 에러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HTML을 어떻게 코딩해도 에러가 안 나요. 에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다가 나중에 디자인을 입히거나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넣으려 그러면 뭐가 엉켜 있어요. 그러면 작성했던 코드를 다 들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HTML하고 이 다음에 작성하는 CSS는 하다가 뭐가 막혀갖고 저한테 헬프 치셔도 저도 방법이 없어요. 다 들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바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사실 제일 어려운 과목을 저한테 짚어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앉고 이 HTML하고 CSS 짚어요. 왜냐면은 자바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는 있는데 HTML하고 CSS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나갈 여지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나중에 되게 늦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2주, 3주 작업한 걸 다 들어 엎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 투자가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코딩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영역을 구분하는 div 태그나 div에서 파생되는 다른 태그들이 있었죠. 걔네들은 모든 종류의 HTML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문단 요소 가장 대표적인 거 H1에서 H6까지 문서 제목을 나타내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수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H1이 가장 큰 제목이고 H2는 소제목이 되겠죠. 이 HTML 태그를 간략하게 표기하는 게 마크다운이에요. 그래서 이 H1부터 H6까지를 마크다운으로 표시하면은 샵 제목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HTML에서는 H1 제목, 얘는 H2 뭐 컨텐츠 들어가고 얘는 H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HTML을 알면 마크다운 파일 안에서도 HTML 코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HTML을 다루면 마크다운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노션 같은 것도 HTML을 알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P태그는 패러그래프, 일반적인 텍스트, 본문 작성할 때 쓰는 거고요. 블록큐트 같은 경우는 인용문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인용문 부분은 문단위 통째로 들여쓰기가 적용이 되고요. HTML 태그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줄바꿈이나 띄어쓰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랬었죠. 이 풀이라고 하는 태그는 이 영역 안에서는 입력한 그대로 띄어쓰기랑 줄바꿈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자유입력 영역인데 오히려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얘는 거의 안 써요. 어드레스 태그는 연락처 정보나 작성자 정보, 저작권 정보 등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피규어나 피그 캡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왜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림 밑에 설명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요걸 이제 캡션이라고 해요. 이 캡션을 나타낼 때 쓰는 태그들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이미지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때 제시할 거예요. 자, 새로운 파일입니다. H1 태그는 주로 웹사이트 로고 만들 때 많이 써요. 웹페이지에서 가장 큰 제목은 그 사이트 로고겠죠. 그래서 H1 태그로 로고를 많이 표현을 하고요. H2에서 H6까지는 수준에 따라서 기사 제목, 상품 이름 같은 거 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그 종류별로 결과 보면은 글자 크기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자, 보면은 이 태그들이 각자 그 외부 여백들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약간의 이렇게 안쪽에 여백들이 좀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 여백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이에요. H1 태그로 배경 색깔 부여했고요. 제목 지정, 큰 제목 지정하고요. H2 태그로 한 단계 낮은 수준. P 태그로 본문 하나, 또 P 태그로 본문 두 개. 여기 들어가는 이 텍스트들은 그냥 아무 내용이나 갖다 넣으셔도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자, H3 태그로 3수준의 제목, 그 다음에 또 본문. 자, 그럼 이게 1수준 제목, 2수준 제목, 3수준 제목이 되는 거고요. 본문 간에도 이렇게 약간씩의 여백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지금 내용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H3 태그로 또 제목,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은 통째로 약간 들여쓰기가 구성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H3 태그로 프리 태그, 여기는 셀렉트 코드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태그로 저작권 정보나 연락처 같은 걸 기입을 했어요. 자, 인용문은 통째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코드 블록하고 저작권 정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잠깐 실제로 코드를 같이 봐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보통은 시작 태그가 있고 컨텐츠는 이렇게 좀 블록을 집어넣어서 작성한 다음에 마침 태그를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프리 태그는 그렇게 작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태그,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내용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표시를 해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한 줄로 표시하든지 여기처럼. 코드의 포함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싸리 그냥 한 줄로 코딩을 해버리던지 컨텐츠가 많다 싶으면은 시작 태그랑 끝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포함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약간 들여쓰기를 넣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HTML은 줄바꿈이나 들여쓰기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유독 이 프리 태그만 생김새가 좀 다르죠.
자, 프리 태그를 일반적인 HTML 작성하듯이 이렇게 해놔봤어요. 코드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를 들여쓰기를 하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 요만큼의 여백하고 여기 빈 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프리 태그 영역은 자유 입력 영역이기 때문에 코드 표시하겠다고 들여쓰기를 하면은 이 들여쓰기가 실제 화면에 이렇게 반영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침 태그를 줄바꿈을 해서 넣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빈 줄이 하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불필요한 여백을 없애려면은 프리 태그는 애당초 여백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딱 맞게 붙거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제어가 더 어려워서 프리 태그는 전혀 안 써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없는 셈 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자, 요렇게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빨강색으로 표시된 거는 중요한 애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빨강색으로 안 나와 있는 애들은 저 개인적으로 뭐 크게 써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상식적으로 문장 요소는 문단 안에 포함되는 게 맞죠. 문장 안에 문단이 들어간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단 요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문장 요소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줄바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문단 요소는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은 고유한 문단을 구성하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옆으로 계속 놔야 돼요. 문장이기 때문에. 고유한 내부 외부 여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스팬. 얘는 아무 기능 없어요. 단지 스타일시트나 자바스크립트를 적용하기 위한 영역을 잡는 기능이에요. 스트롱, 굵게 표시해요. 볼드라고 표현하고요. EM이나 I는 기울인 꼴, 마크는 형광펜 효과, INS나 U는 밑줄을 표시해요. 스몰은 부가정보 표시할 때 약간 작은 텍스트고요. 델은 취소선, 섭하고 이 두 가지는 아래 첨자, 위 첨자. 글자가 있으면은 위에 표시되는 글자와 아래 표시되는 글자. ABBR은 약자를 표시해요. 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인용된 작품 제목 같은 거. 문장 안에서 인용된 내용. 코드는 소스 코드 조각입니다. 스판 태그 같은 경우는 스타일시트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틀을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스팬 영역이고 그 안에서 HTML이란 글자를 굵게 표시했어요. 태그를 포함할 때 이런 구조로 포함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팬 태그 영역 안에 스트롱 태그가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포함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스팬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스트롱은 이렇게 있고 요 안에서 닫혀야 돼요. 완벽하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서 닫힌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에러예요. 근데 이렇게 코딩하더라도 웹브라우저가 어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자, 스트롱 굵게 표시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전부 같은 기능이고요. EM, I 얘네는 기울인 꼴. 보면은 태그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죠. 똑같은 기능인데. 짧은 애들은요. 옛날 HTML 4때 시절이에요.
그리고 긴 애들은 HTML5에서 추가된 애들인데 짧은 애들이 HTML5로 넘어오면서 표준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어진 기능인데 웹브라우저들이 굳이 옛날 기능을 지우질 않은 거예요. 마크는 이 위치를 형광펜 효과를 내주고요. INS는 밑줄, 그 다음에 U도 밑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CSS 적용, 굵게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기울임 볼, 형광펜, 밑줄입니다. 자, 네 번째 파일, 나머지 요소요. 자, 스몰 태그. 부가적인 텍스트를 좀 작게 표시하는 거고요. 델, 얘는 취소선. 얘는 아래 첨자. 그러니까 H2O.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위첨자. 2의 세제곱은 8. 이렇게 나오고요. ABBR은 약자를 표시할 때 쓰는데 타이틀 속성으로 원문을 표시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한 1, 2초 있다가 원문이 풀팁으로 떠요. 그러니까 노란색 말풍선 같은 걸로 원문이 통째로 떠요. 자, 얘는 인용문. 부분 인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논문 같은 거 쓸 때나 쓰는 거지 웹사이트에서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얘는 소스 코드 블록. 이 코드 태그를 사용하면은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걸로 만약에 번역 기능을 쓰더라도 이 코드 블록 안은 번역을 안 해요. 이거 안 쓰면은 소스 코드도 번역돼갖고 안녕 3개 이렇게 번역돼 버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코드 표시할 때는 꼭 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따가 여기에 마우스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원문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면 배경 색상을 넣어갖고 각각의 태그 영역을 확인했었는데 그게 조금 일일이 배경 색깔 넣는 게 좀 번거로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겠습니다. 무조건 크롬. 이제부터 다른 브라우저는 무조건 금지. 절대. 다른 웹 브라우저 쓰시지 마세요. 사실 다른 브라우저들이 전부 크롬을 개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익스플로러 엣지라던가 네이버 웨일이라던가 할 거 없이 전부 크롬을 개조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브라우저 버전 정보 출력할 때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요 툴이 크롬이 가장 쓰기가 나아요. 다른 브라우저는 기능이 좀 이상해요. 자,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라는 게 뜹니다. 여기서 개발자 도구 제일 왼쪽 상단에 검사할 페이지 요소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 이름이 따로 표시되진 않는데 마우스 한참 올리다 보면 이게 말풍선이 떠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쓱쓱쓱 올리면 각각의 영역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태그가 뭔지가 나와요. 자, 이게 사용하던 그 특성에 따라서 왼쪽에 뜰 수도 있고 아래 뜰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뭐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요 점점점 버튼 누르면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로 그냥 내가 보기 편한 위치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위치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첫 번째 버튼 누르고 마우스를 쓱 올리면은 그 태그의 영역이 보여요.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그 태그의 고유 영역이고요. 지금 보면은 위아래 주황색 영역이 생기죠. 이게 외부 여백이에요. 각각의 태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외부 여백이에요. 자, 아예 요거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 하나를 딱 클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요 버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클릭을 한다. 그럼 화면에서 그 부분을 구성하는 태그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요 영역이 이 태그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도 가능해요. 요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코드를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 코드는 여기입니다라고 화면상에 표시가 돼요. 요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코드를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면은 요 태그가 가리키는 부분이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걸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내용 실습하시면 됩니다. 지금 10시 12분, 10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10시 35분까지 실습 잡을게요. 그 다음에 10시 45분까지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구나. 수업시간 칼같이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10시 45분까지 실습을 하되 10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휴식.